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적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배웠다기보다는 자,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의 과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치환적분법이라는 것하고 부분적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시간 치환적분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는 216쪽입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치환적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치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자, 그 치환은 그대로예요. 자, 우리가 어떨 때 치환의 방법을 쓰냐면 무언가가 되게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문자로 바꿔서 표현해 주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적분에도 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치환적분법은 어떨 때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식이 복잡합니다. 식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치환적분법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함수의 꼴이 곱의 함수의 꼴을 이루거나 아니면 나눗셈의 꼴, 즉 목함수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목함수의 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는 치환적분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꼴이 이제 합성함수 꼴이에요. 그쵸? 합성함수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치환을 이용해서 적분법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면 그냥 그거를 모든 문제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치환 적분법을 어떤 식의 형태일 때 적용을 하는지는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식이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치환 적분을 하게 되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에게는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GT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이 GT라는 아이를 자, X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아, 나는 이 GT라는 문자, T로 이루어진 어떤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 식을 X라는 문자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fx dx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건데요. 그때 자, 우리가 이 x를 gt로 치환을 했었죠. 그러면 요 i는 어떤 거냐면 인테그랄 x 자리에 뭐를 쓸 거예요. 일단 gt를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요 아이를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좌변과 우변의 꼴이 똑같게끔 나타내주고 싶어 라고 해서 x 자리에 gt를 먼저 썼습니다. 그쵸? 그러고 났더니 이 dx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여기는 적분 변수가 x에 대한 식인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치환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t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아이를 자, 이 아이의 적분 변수를 t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아이를요 각각 따로따로 t는 t에 대해서 미분하고 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그 아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G'T의 dt, 출처를 밝힌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해서 dx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이 dx 자리에 뭐를 쓰면 된다? 여기는 이 식을 그대로 옮겨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한 식이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i를 그대로 써주면 G'T의 뭐이다? dt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면 자, 이 인테그랄 fx dx라는 i랑 똑같은 식이 f의 gx 그 다음에 G'T는 dt다 라는 꼴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치환적분을 이용하는 방법 그대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일단 이 말을 딱 보는 그 즉시 진짜 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는 자, 문제에 적용을 할 때는 요 아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문제를 이제 적용을 할 때 주로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이쪽의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테그랄 f의 gt 그 다음에 G'T
DT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의 문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딱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복잡한 식이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식에 내가 이 아이를 x로 치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치환한 아이의 미분한식이 있죠. 도함수죠. 이 미분한식이 어떻게 져 있어야 돼요? 이 옆에 곱해져 있다면. 자, 미분한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곱해져 있다면. 자, 미분한식이 곱해져 있다면 우리는 치환적분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무언가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복잡하냐면 나는 어떤 복잡한 식을 치환하고 싶은데 그 치환한 식의 미분한식, 그 치환한 식의 도함수죠. 도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 있다면 나는 이 아이를 과감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아이를 치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아 그래? 나는 그럼 인테그랄 fx라고 뒀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 gt는 나는 x라고 치환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해보는 거죠. 이 아이를 g't의 dt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dx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는 요 아이 g't dt 곱해져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무슨 꼴? 적분 변수인 dx꼴로 바뀌게 되면서 아 모든 아이가 x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식의 꼴이 이렇게 변수는 바뀔지언정 간단한 식의 꼴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치환 적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확인 1번을 먼저 볼게요. 확인 1번을 보면 인테그랄 자, 2x 더하기 1의 몇 제곱 4제곱의 dx인 거예요. 그쵸? 요 아이가 이제 뭔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이거는 좀 복잡한가요? 이걸 일일이 다 전개하나요? 원래 이거를 4제곱해서 전개해서 인테그랄을 각각 덧셈 뺄셈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아이가 합성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아, 합성함수 꼴이구나. 선생님 왜 합성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이건죠. 원래 나는 x의 4제곱이라는 f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g라는 함수는 2x 더하기 1이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f 오브 gx라는 함수가 된다라고 치면 이 x자리에 g가 들어가는 거니까 2x 더하기 1의 4제곱이라는 합성함수의 복잡한 꼴이 나오죠. 이렇게 뭔가 합성함수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치환적분을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뭐를 치환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을 치환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x 더하기 1을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치환을 할 때는요. 치환하고 났을 때 그 치환한 아이의 미분한식, 즉 도함수잖아요. 그 아이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 아이를 미분하면 이 아이는 2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차피 상수는 실수배를 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배 정도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고 도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일단 인테그랄 여기 안에 x의 4제곱으로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dx도 x가 아니라 이제 t죠. 그쵸? 2x 더하기 1을 t로 이제 치환을 한 거니까 t의 4제곱으로 먼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적분 변수 x도 뭐로 바꿀 거예요?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얘를 미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dx는 dt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dx 자리에 2분의 dt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은 실수배니까 앞으로 보내줄 수 있고 이렇게 dt로 표현해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적분한다고 치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5분의 1의 t의 몇 제곱입니까? 4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여기는 5이 10분의 1에 2x 더하기 1의 5제곱 더하기 c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치환 적분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치환 적분은 하면은 편리하죠.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꼭 반드시 복잡한 식 무조건 치환한다?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혹시 그냥 적분은 안 될까? 그냥 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분의 역 연산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 연습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인테그랄 2x 더하기 1의
4제곱의 dx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원래 애초에 어떤 함수의 도함수였을 거야. 그쵸? 근데 그 아이가 4차 함수로 바뀌었다라는 건 원래 애초의 함수는 5차 함수의 꼴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2x 플러스 1에 5제곱이 있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도함수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5에 얘는 뭐인 거죠? 2x 더하기 1의 4제곱에 곱하기 속미분을 한번 할 거니까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요 i는 10에 2x 더하기 1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함수가 그냥 2x 더하기 1의 4제곱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없어지면 좋을까? 10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럼 여기다가 10분의 1을 미리 써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해봤자 어떻게 얘랑 없어지게 되면서 이 아이의 원래 도함수가 되니까 아, 이 아이의 원시 함수는 얘였겠구나. 그래서 뒤에 적분상수 C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실은 치환적분의 일부분은 되게 상당수 많은 부분은 치환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적분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둘 다 적절하게 쓰는 연습을 오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아이를 갖고 자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문제를 각각 유형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220쪽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35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535번 535번을 보면 자 1번 여기는 인테그랄에 2에 자 5 마이너스 2x에 자 5제곱의 dx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걸 그냥 적분하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 치환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일단 연습은 해볼게요. 그때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꼴이다. 이 아이를 전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아이 5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을 하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인테그랄, 여기는 일단 우선 t의 몇 승을 쓸까요? 5승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라든가 dx와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미분을 해볼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의 dx는 dt.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쵸? 여기를 여기다 쓸게요. 자, 요 i는 자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의 dx는 dt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나는 2 곱하기 dx가 남아있으니까 2 곱하기 dx를 마이너스 dt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쓰고 여기다가 dt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면 이 i는 뭐에 대한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t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6분의 1에 t의 6제곱 더하기 c로 바꾸면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 모두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에 뭐인 거예요? 5 마이너스 2x의 6제곱 더하기 c꼴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똑같이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보면 인테그랄 2x 더하기 3에 곱하기 뭐예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에 뭐다? dx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데 가장 일반적으로 딱 보자마자 치환적분을 쓰는 걸 확인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를 딱 봤더니 얘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복잡한 식이에요. 근데 이 복잡한 식의 도함수를 구했더니 바로 이 도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 도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거의 뭐예요? 치환적분을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 똑같이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를 t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를 미분하면 2x 더하기 3의 dx는 뭐로 바꿀 수 있다? dt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리해준다고 하면 인테그랄 여기까지는 t의 제곱이고요. 2x 더하기 3 곱하기 dx 자리에다가 뭐로 쓰시면 돼요? dt 값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를 이제 쉽게 다항함수의 적분법으로 써주면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t 자리에 원래 썼던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써주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의 전체 세제곱 그쵸? 더하기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번하고 4번인데요. 3번하고 4번은 묶어서 여러분, 자, 그 제목 밑에다가, 그쵸? 푸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자, 3번하고 4번 밑에다가는 제목을 써볼까요? 자, 무리식의 치환. 무리식의 치환이라고 제목을 써주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 무리식을 치환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잠깐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인테그랄 루트 2x 더하기 뭐예요? 7의 dx 값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 아이는 2x 더하기 7의 2분의 1승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조금 뭔가 귀찮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리식에 치환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푸냐면 루트식 있죠? 이거를 전체를 이 값 있죠? 무리식, 루트를 포함한 이 전체를 치환합니다. 전체를 치환한다. 즉,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루트, 여기가 이제 뭐예요? fx, x로 이루어진 식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t로 치환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제곱해서 처리해 주는 거야. 이 아이를 제곱해서 정리해 줄 것. 요 아이가 자 문제를 푸는 팁이 됩니다. 루트 전체를 치환하자. 무리식을 치환할 경우에는 루트 전체를 치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 해주자? 제곱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루트 2x 더하기 7을 치환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루트 2x 더하기 7을 자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는 인테그랄 t까지는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 dx하고 dt하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 자체를 이제 이걸 2x 더하기 7의 2분의 1승 물론 우리가 뭐 할 수는 있어요. 미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를 뭐 해주자는 얘기예요. 자, 제곱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2x 더하기 7은 t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dx를 어떤 형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2의 dx는 2t의 뭐인 거야? dt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dx 자리에 뭐인 거야?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t dt를 써주자는 얘기인 거야. dx 자리에 t dt니까 t가 두 개가 돼서 t제곱 dt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결국 이 아이는 3분의 1의 t 자리에다가 루트 2x 더하기 7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c예요 라고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리식을 치환하는 조금 빠른 방법이에요. 자, 네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를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인테그랄 자, 요 아이가 루트 여기서 x제곱 더하기 뭐예요? 2x 더하기 5분의 x 더하기 1 이 아이가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자체, 이만큼 자체를 t로 치환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또 한번 정리를 해주면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양변을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뭐가 되는 거고 t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2x 더하기 2의 뭐는 dx가 2t의 dt다 이렇게 될 거고요. 2는 소거가 가능하네요. 그쵸? 약분할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1의 dx 값을 t의 dt 값으로 두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정리를 해주면요. 인테그랄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요 아이가 그대로 통짜로 t였고요. 자, 여기 보세요. x 더하기 1 곱하기 dx 자리가 여기가 그대로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를 쓰면 되는 거예요? t dt 값을 쓰라 이건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t dt 이렇게 쓰란 얘기인가? 그러면 얘랑 얘랑 뭐가 되는 거예요?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1이었던 거예요. 1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t 더하기 c라는 적분이 되는 거고 이 t를 원래로 돌려주면 루트 뭐가 되는 걸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더하기 c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무리식을 치환하는 방법은 자, 루트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치환해봤자 절대 식이 간단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뭐하러 해요? 치환은 좀 더 식을 뭔가 복잡해 보이는 식을 치환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보이게끔 하는 건데 루트 안을 치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복잡한 꼴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루트를 전체를 어떻게 해주자? 치환하는 방법을 쓰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문제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잠깐 칠판 지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조금 들죠. 그때 여기 지수가 1차면 되게 편한데 이제 2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아이를 한번 치환해주는 방법을 쓰자 이건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그래? 나는 여기서 자, x제곱을 뭐로 치환했어? t로 치환했어. 그러면 나는 이 아이가 ex, dx는 dt구나. 일단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를 모두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일단 얘는 2의 t제곱이고 앞에 ex 곱하기 dx 자체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d2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지수함수는 그냥 적분하면 2의 t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주면 됩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c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이거를 자, 그냥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적분.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해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이가 있어? 그럼 이 모양이 일단 원래 원시함수 있어도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2의 x제곱을 써줍니다.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살짝 미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아이를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2의 x제곱 곱하기 이 아이를 미분한 값 2x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아이가 바로 도함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여기에 적분한 값이 맞구나. 그러니까 원리함수하고 도함수 사이 관계 파악을 해본 거였죠. 아, 그래? 그러면 이 아이를 더하기 뭐예요? 적분상수만 써주면 사실은 그냥 끝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적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냥 적분을 할 수 없을까? 왜냐면 이 모습을 자꾸 연습을 해야 너무 치환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원래 치환적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는 치환적분을 한다고 치면 여기를 이제 t로 일단 치환을 하겠다 이건 거죠. 그쵸? 그럼 여기도 2의 x제곱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아이를 미분하면 2의 2x 곱하기 2 맞죠? 이 아이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에 dx고 여기는 dt다. 일단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테그랄 여기는 t의 5승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아이가 2의 2x제곱하고 dx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는 2분의 1이 dt니까 2분의 1은 앞으로 보내주고 dt 이렇게 써주자 이건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도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5를 적분해 주는 거니까 6분의 1에 t의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이는 12에 t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이 t 자리에다가 뭐예요? 2에 2x 더하기 1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까? 어디다 쓸까요?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12분의 1에 2의 2의 x승 더하기 1의 6제곱에다가 뒤에 적분상수 c는 빼놓지 말고 쓰셔야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도 보면은 선생님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lnx 보이시죠? 이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x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꼴인 거예요. 이 아이를 좀 더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게 한다면 얘는 lnx가 세제곱이 있었고 곱하기 몇 분의 1이 있었을 거다. x분의 1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이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야? 그럼 치환적분을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나는 여기서 lnx를 t로 치환을 하겠다. 그러면 이 아이를 미분을 하면 x분의 1의 dx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dt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그대로 간다고 치면 인테그랄 자 x분의 1이 dx는 dt로 갔을 거니까 t의 뭐가 되는 거야? dt 값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요. t 자리에 뭐를 쓰면 됩니까? lnx를 쓰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1의 lnx의 전체 제곱 더하기 c 이 아이가
적분값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정적분값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 lnx가 세제곱이 있었어.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아이가 도함수가 된 상태니까 원래 함수는 lnx의 4제곱이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lnx의 일단 4제곱을 쓰세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미분이 된 상태를 생각하면 얘는 4 곱하기 lnx의 세제곱이었을 거고 속미분을 해서 x분의 1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요 아이가 얘도 있고 얘도 보여요. 지금 뭐만 소거해주면 돼요. 4만 소거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만 붙이자. 4분의 1만 붙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걸까요? 아, 여기를 제가 잘못했나요? 잠시만요. 세제곱. 아, 여기를, 그쵸? 여기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제가 여기를, 이걸 검토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 lnx t니까 여기가 뭐였어요? t의 3승이었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뭐인 거예요? 얘는 4분의 1에 t의 4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옮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 그쵸? 네, t의 4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라 얘랑 결론이 똑같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적분상수 c만 쓴다면. 그래서 나중에 빨리 풀게 되면 이거를 굳이 치환을 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거를 딱 보자마자 그냥 적분, 얘랑 얘랑의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바로 그냥 적분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두지 말고 나는 ln에 x 더하기 1 곱하기 뭐인 거야? x 더하기 1분의 1이 되어 있는 꼴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아이를 미분한 아이가 곱해져 있다라고 치면 저는 이거를 원래 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이 도함수와의 관계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압도적으로 더 편할 수도 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꼭 치환 적분은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전 이렇게 둘게요. 그래? 얘는 ln의 x 더하기 1이 1차가 있으니까 한 번만 곱해줬으니까 ln의 x 더하기 1을 일단 전체가 제곱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미분이 된 아이가 뭐였냐면 2의 ln의 x 더하기 1의 1제곱이고 속미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가 x 더하기 1분의 1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자, 여기에서 뭐만 없어요? 2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곱해주는 거야?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고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주는 게 이 아이의 부정적분값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쵸? 잠깐 답 좀 확인해 볼게요. 그렇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치환적분을 하니까 선생님 저는 그래도 치환적분에 좀 충실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아이를 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치환적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요 아이 이만큼이죠? 이 ln의 x 더하기 1 자체를 치환한다고 치는 거야. 제가 이제 나는 조금 거슬려. 나는 제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여. 라고 하면 얘를 치환하는 거죠. 선생님, x 더하기 1이 아니라 왜 ln의 x 더하기 1을 치환해요? 그러면 치환을 하는 아이는 그 아이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를 치환하면 얘의 도함수는 1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ln의 x 더하기를 치환해야 도함수가 x 더하기 1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치환을 하고 얘를 또 미분을 하면 얘는 뭐인 거죠? 얘는 x 더하기 1분의 1의 dx인 거고 옆에가 dt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아이는 그러면 인테그랄, 자, 여기가 뭐인 거야? t에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분의 1이 dx를 dt로 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인 거야?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c가 될 거고 t 자리에 ln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형태가 어떻게 될 거예요? 똑같아질 거죠.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자, 치환적분에 충실한 것도 괜찮아요. 이번 시간에.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딱 보여야 돼요. 이건 치환을 굳이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적분이 더 유리한가는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543번을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냐면 여기가 굉장히 뭔가 복잡해. 그래, 그럼 이 아이를 t로 치환을 하겠다. 이거예요. 일단 컨셉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써볼게요. 그러면 3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고 나면 얘는 3의 dx가 dt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인테그랄 코사인 t에 그 다음에 dx는 3분의 1 dt니까 여기 앞에 3분의 1 dt를 써야 되겠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를 계산할 때 앞에 3분의 1을 써주고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사인 t, 그쵸? 자, 여기가 사인 t, 그 다음에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이 t 자리에다가 3x 더하기를 써주기 위해서 3분의 1에 자, 사인에 3x 더하기 1 더하기 c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치환 적분은.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똑똑같아요. 저는 다시 그냥 적분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쉽거든요. 추론을 하기에 코사인이 있었어? 그럼 이 아이는 미분이 된 상태야. 그럼 원래 함수는 사인이었겠구나. 그래서 일단 사인을 쓰는 겁니다. 사인에 3x 더하기 1을 쓰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에 3x 더하기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이 곱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이 곱해져 있어? 그러면 3분의 1을 해서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더하기 c. 원래 함수하고, 그쵸? 자, 원시함수, 그쵸? 도함수하고 원시함수 사이의 관계 파악. 이거를 통해서 한 줄이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도, 자, 똑같이 나는 무슨 방법을 쓰겠다. 치환적분의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만큼을 또 똑같이 뭐로 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t로 치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i는 또 똑같아요. 자, 인테그랄 일단 t의 제곱인 거고요. 그쵸?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쓰면 1 플러스 사인 x를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x dx는 dt다. 일단 이렇게 쳐주란 얘기인 거고요. 그럼 이 코사인 x dx 요 자리에다가 뭐를 써주면 된다. dt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편하다. 그러면 요 i는 3분의 1에 t의 3제곱 더하기 c가 돼서 요 i는 3분의 1에 1 더하기 사인 x에 3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또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냥 적분을 해보자 라는 거죠. 똑같이 그냥 적분을 해보자. 그래? 자, 얘가 일단 2차야. 그리고 선생님, 근데 어떨 때 그냥 적분을 해요? 그러면 내가 치환하고 싶은 아이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일단 그냥 적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여기가 2차가 있어? 그럼 나는 1 플러스 사인 x에 일단 뭐를 쓰고 보자. 3승을 쓰고 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도함수가 구해졌다면 3회 1 플러스 사인 x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해줘야 돼서 코사인 x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랑 비교를 해봤더니 요것만 없어주면 그냥 땡큐 하겠구나. 그래서 쟤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를 써주면 돼요. 3분의 1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뒤에 적분상수 c를 써주자라는 거니까 이 긴 풀이가 그냥 어떻게 똑같이 한 큐에 풀리겠구나. 그쵸? 그래서 치환적분, 그냥 적분 둘 다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인 세제곱 x dx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는 작은 별표 하나만 쳐볼게요. 얘를 작은 별표 하나만 쳐보자. 사인 세제곱 x dx는 어떻게 풀까? 선생님, 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렇게 되었을 때 일단 우리가 치환 적분을 쓸 때, 자, 당연히 합성함수 식도 있고 복잡한 식도 있겠지만 일단 얘는 복잡한 느낌은 안 들죠. 그러면 이 치환적분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곱의꼴 혹은 몫의꼴일 때, 그쵸? 우리는 치환적분을 쓸 확률이 높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이를 쪼갤게요. 얘를 인테그랄 사인 제곱 x 곱하기 뭐로? 사인 x로 곱할게요. 이렇게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되게 땡큐한 게,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는 선생님, 그럴 때 여러분, 선생님 치환적분을 쓸 때요, 만약에 제가 얘를 치환하겠다고 치면 이 아이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사인의 도함수는 사인이 아니에요. 그쵸? 그때 어떻게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할 거예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 dx 이렇게 처리해주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뭐예요? 코사인을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죠. 드디어 내가 치환할 수 있는 대상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겠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x, 그쵸? dx. 그 다음에 얘가 뭐다? dt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 아이를 처리해 준다라고 하면 밑에다 써볼게요. 이 아이는
인테그랄 1-t의 제곱에 sin x dx를 뭐예요? 자, 마이너스 뭐로? dt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i는 다시 인테그랄 t제곱 빼기 1에 자, dt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i는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인 거니까 그냥 바로 바꿀게요. 코사인 세제곱 x 빼기 뭐예요? t가 되는 거죠? 뭐예요? 코사인 x. 그쵸? 더하기 뭐다? 적분상수 c 값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줄 수 있다? 그냥 적분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 문제는 그냥 적분을 하시고 자 그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치원 적분을 이용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선생님 근데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그냥 적분을 이용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방법도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환 적분보다는 그냥 적분. 그냥 적분을 하는 게 조금 편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꼴이에요. 합성함수일 때 이런 거 있죠. F 합성 여기가 1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 F 합성 1차식을 적분하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F 합성 1차식을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적분이 더 빠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 내용을 자 예를 들면 544번 1번 같은 거 보세요. 544번 1번 보면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살짝 볼게요. 544번 1번 같은 문제를 잠깐 봅시다.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지만 이제 팁을 준다면 자 인테그랄 사인에 뭐인 거예요? 2x 빼기 3의 dx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인이라는 함수랑 뭐인 거예요? 1차식이 합성이 되어 있는 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적분이 편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인을 자 어떻게 돼요? 얘는 미분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뭐였을 거란 얘기예요? 코사인이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을 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2x 빼기 3을 씁니다. 그럼 얘를 미분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2x 빼기 3을 어떻게 줘야 돼요? 미분하는 거죠. 속미분. 그럼 2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 뭐를 곱해주면 돼요?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적분상수 뭐만 붙이면 C만 붙이면 아 치환적분이라는 방법, 즉 2x 빼기 3을 치환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밑에 545번도 마찬가지.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냥 적분이 조금 더 편한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좀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 545번도 문제를 보면 자 이거예요. dx에 fx가 있어요. 자 여러분 둘 다 꼭 써보세요. 이 아이가 2에 sin x고 곱하기 코사인 x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가 미분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fx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걸 인테그랄 하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도 인테그랄 해줘라. 이게 말인데요. 자 일단 보세요. 2x 같은 경우도 뭐야? 이 아이는 이제 미분이 된 상태인데 원래 함수도 얘를 반드시 갖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아이를 미분한 상태에서 코사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그냥 쓰십니다. 얘를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얘를 미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의 sin x 곱하기 뭐인 거예요?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이 곱해져 있을 딱 그대로죠. 이거 그냥 이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인 거. 근데 뒤에 이제 적분상수 뭐만 C만 붙여줘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무조건 치환하지 마시고요. 자 원래 함수하고 무엇 사이에 자 도함수 그 다음에 원시 함수 사이 관계 파악에 주력하셔라. 그랬을 때 그 관계가 보인다라고 하면 굳이 치환적분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547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547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문제 옆에다 별표 하나 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다 문제 밑에 있다가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ln에 fx에 있었어요. ln fx의 절대값. 그쵸? 이 아이를 자, 뭐 하세요? 미분하세요 라는 문제에
접근했었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ln의 절대값이 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미분할 때 절대값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i는 뭐 분해? fx분의 f 프라임 x로 이렇게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미분의 과정인 거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역연선의 과정에서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i가 fx분의 f 프라임의 x에 dx 꼴이 있다라고 쳐보자. 분모를 미분한 i가 분자에 올라가 있는 꼴이라면 이 i는 반드시 원래는 ln의 fx의 전체 절대값이었을 거다. 이 i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뒤에 적분상수 c를 써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뭐야? 547번의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 i를 살펴보세요. 이 i가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이 i를 미분하면 4x 더하기 2예요. 4x 더하기 2는 이 i를 몇 배만 하면 되는 i예요? 2배만 하면 되는 i이기 때문에 실수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2배하고 여기다 몇 배 해주면 돼요. 2분의 1배 해주면 전체 값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fx고 여기가 f 프라임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i의 결과는 ln의 절대값 씌우는 거 잊지 마시고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전체 절대값 더하기 c인데 앞에 뭐 붙여주세요? 2분의 1은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다가는 2분의 1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2분의 1 c나 적분 상수는 정해지지 않은 값이에요.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c라고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살펴보는 거예요. 자, 분모를 봅시다. 이 분모를 봤더니 이 분모를 미분한 i가 바로 얘예요. 얘를 미분하면 얘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아, 그렇네. 바로 이런 꼴이네. 그럼 이 i는 적분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겠구나. 자, ln의 뭐인 거야? 절대값에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c였을 거고 사실은 얘는 양수니까 굳이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배웠죠. 세컨드 제곱을 적분하면 뭐 탄젠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탄젠트를 적분하는 값에 대해서는 안 배웠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인테그랄 코사인은 뭐로 바꿀 거예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바꿀게요. 탄젠트를. 그래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모하고 분자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거든요. 뭐만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i가 미분한 i가 분자에 올라가 있는 꼴이니까 아, ln 적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i는 ln의 절대값에 코사인 x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적분상수 c 얘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탄젠트까지 자 적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우리 지금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치환적분이라는 방법은 좀 더 적분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이 i가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잠깐 칠판 정리하고 자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유리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유리함수가 있을 때 앞에서 ln 적분을 배웠을 때는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인테그랄 여기가 이제 다항식이고 여기가 이제 다항식일 때 그쵸? 여기의 차수가 이 분자의 차수보다 컸어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i를 미분한 i가 이 분자에 곱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분모의 차수가 더 컸을 경우에는 ln 적분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 i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분모의 차수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를 미분한 형태가 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ln 적분을 쓸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또 하나는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 그렇다 그러면 이 i랑 이 i가 혹시 인수분해가 돼서 다항식꼴로 되지는 않을까? 수투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가분수를 자, 무슨 꼴로 바꿔주는 거야? 대분수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꼴로 바꿔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실제로 나눗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x제곱 빼기 x 빼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눠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2x가 될 거고 2x제곱 더하기 2x. 자, 그 다음에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 둘을 빼주면 여기는 뭐가 될 거다? 아, 2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를 정리해주면 얘는 이거예요. 인테그랄. 자, 2x제곱 빼기 x 빼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이 아이가 몫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식을 쓸 때, 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2x 빼기 3 더하기 여기가 x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자,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고 이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뭐 해주시면 됩니까?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적분을 해줍시다. 자, 2x 빼기 3은 적분이 쉽죠? x제곱 빼기 3x가 되는 거고요. 이 아이도 전형적인 ln 적분이죠. 왜? x 더하기 1분의 1은 ln에 x 더하기 1을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더하기 2에 ln에 절대값에 뭘 써주시면 되나요? x 더하기 1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를 미분하면 이 아이가 되는 거니까 적분이 제대로 된 거죠. 자, 그래서 더하기 적분상수 C만 마지막에 써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유리함수의 부정적분은 이렇게 분자의 형태가 더 차수가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치 대분수의 꼴로 바꾸는 것처럼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작게끔 만들어 주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 아이는요, 1번과 같은 형태가 아닌데요? 그렇죠. 1번과 같은 형태도 아니고, 인수분해도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분모의, 자, 도함수가 분자에 곱해져 있는 꼴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일단 이 분모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 빼기 3, 그 다음에 뭐인 거야? x 플러스 2분의 요 아이가 3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자, 이렇게 분모를 식과식의 곱액꼴로 쪼개줄 겁니다. 이렇게 분모를 식과식의 곱액꼴로 쪼개줄 거예요. 약간 부분 분수식 하는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부분 분수식처럼 써주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x 빼기 3분의 a 더하기 자, x 플러스 2분의 b꼴이라고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으로 이 아이를 통분을 했을 때 3x 더하기 1이 되게끔 a값과 b값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분을 했다고 치면 얘랑 곱한 ax 더하기 2a랑 더하기 bx 빼기 3b가 분자의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3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3x 더하기 1이 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b 값은 뭐가 되면 되고 3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b 값이 뭐가 되면 됩니까?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연립하면 2a, 2b, 6 이렇게 해줘서 이 아이를 빼주면 5b가 뭐가 되는구나. 5니까 b값은 1, b가 1이에요. 그럼 2a는 4니까 a값은 뭐예요? 2예요.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2, b가 뭐예요? 1이에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x 빼기 3분의 2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의 dx가 되는 거고요. 이 아이 모두 ln 적분을 이용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2의 ln의 절대값 x 빼기 3 더하기 ln의 절대값 x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ln의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의 x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차피 얘는 제곱하면은 그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뺐고요. 얘는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진수끼리 곱해져 있다는 건 ln끼리 더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유리함수의 부정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적분을 많이 했는데 일단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치환적분을 했고 치환적분이 우리가 치환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그 도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라면 치환적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분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분모랑 분자가 곱해져 있는 꼴인데 분모의 도함수가 분자가 있다면 그건 ln 적분을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모랑 분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데 웬일이야? 분자의 차수가 더 커? 이렇게 되면 마치 대분수꼴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다.
여전히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만 분자가 분모의 도함수꼴이 아닌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이 아이를 인수분해를 해서 통분해꼴로 쪼갠 다음에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계산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치환적분을 일단 다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치환적분, 부정적분을 자, 어떻게 정적분에 활용하는지를 배울 건데요. 이 교재는 자, 치환적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부분적분을 배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환적분의 연습을 끝내고 난 다음에 따로 부분적분을 따로 자, 강의를 찍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치환적분을 이용한 정적분 파트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자, 거기가 여러분 몇 쪽이냐면 229쪽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치환적분을 정적분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229쪽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자, 치환적분을 이용하고 싶어요. 앞에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 아이를 적분을 하려고 했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나는 이 아이를 통째로 뭐 해보는 거야? 자, 무리식을 치환하는 방법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루트에 자, 5-x를 일단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리식을 치환할 때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tx는 2t dt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 아이를 정리를 해줄 때 자, 일단 요 아이는 인테그랄 이렇게 정리할까요? 인테그랄 자, 1이에요. 그럼 1은 뭐가 1인 거예요? x값이 1인 거예요. 여긴 변수가 x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는 다 뭐로 바꿀 거예요? t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여기와의 관계에서 x가 만약에 1이 된다면 루트 4니까 아 t는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변수에 따른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가 4야. 여기 4가 오고 싶어? 루트 1이야. 그럼 t가 1로 바뀌는구나. 이 순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는 여기서 보이죠? 여기를 x를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5-t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여기를 5-t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루트 5xt는 t로 바꾸고 그 다음에 dx는 여기를 뭘로 바꿔요?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t dt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t 제곱 t 곱하기 t니까 거기 d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윗끝 아래끝이 조금 거슬리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러면 윗끝 아래끝 순서를 바꿔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뭐야? 5이 10t 제곱 10t 제곱 얘는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2t의 4제곱의 dt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t를 다시 x로 전혀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건 정해진 적분값이에요. 그쵸? 상수값이기 때문에 t에다가 1부터 2까지를 집어넣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저 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지금 했었던 거예요. 요 아이를 그대로 뭐 할 거예요? 치환을 하겠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 써주는 거죠. x제곱을 뭐로 두겠다. t로 두겠다. 그럼 여기는 이 x의 dx가 그대로 뭐가 될 거다. dt가 될 거고요. 자, 인테그랄. 자, 0을 집어넣으면 t값도 0. 1을 집어넣으면 t값도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일단은 몰라. 근데 여기는 일단 2의 t제곱인 거고요. x dx를 여기를 그대로 2분의 1 dt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의 dt구나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정도의 계산은 앞에서 이미 연습을 한 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 여러분 구몬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도 똑같이 뭐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 x를 뭐로? t로 치환하자. 왜요? 이 아이를 치환한 아이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한 아이가 곱해져 있어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될 거고 얘는 dt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영역을 0을 집어넣었다. 그쵸? x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0은 t값이 1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인 거예요. t가 0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뭐의 제곱? t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여기가 dt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윗끝 아래끝 바꿔서 0부터 뭐까지로? 1까지로 바꾸면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전히 계산은 쉬운 계산이니까 직접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면 자, 이만큼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 혹시 ln 적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얘는 2x 더하기 1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기가 만약에 2x 더하기 1이었다면 좋을 건데 2가 곱해진 거니까 2를 앞으로 보내버릴게요. 그쵸? 이건 굳이 뭐 치환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쵸? 그럼 이 아이는 2배에 인테그랄 1부터 뭐까지? 2까지. 자, 뭐인 거예요? 요거가 지금 뭐를 적분한 거예요? ln을 적분한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자, ln에 자, 절대값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거죠. 맞습니까? 이 아이를 어디서부터? 1서부터 2까지 적분하고 앞에 몇 배 해주세요? 2배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2는 4, 5, 6 빼기 1인 거니까 5, ln 5고요. 빼기 여긴 1, ln 0인 거니까 없는 거죠. 그럼 얘는 결과가 2, ln 5 값이에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적분 같은 경우는 치환적분일 때는요, 사실은 정적분은 치환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적분법보다는 그냥 치환적분법을 그냥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여기서 주의될 점은 치환을 했으면 이 윗끝 아래끝에 해당하는 이 적분 구간도 이 문자에 대한 값으로 자 반드시 바꿔놔야 된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거기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마지막입니다.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교과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기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수능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내지 않거든요. 그래도 내신에서 내는 경우들이 있고 문제집마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기는 하는데 워낙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왜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그냥 흡수하시면 돼요. 그냥 완전 통암기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 아이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루트 4 빼기 x제곱의 d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를 자 여러분 이거를 아무리 통째로 치환해도요 절대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 치환적법을 써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는 거냐면 이 아이는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은 하되 삼각함수로 되게 독특하게 치환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선생님 어떤 모양일 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걸 써놓을게요. 거기 밑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 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라면 나는 여기를 치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삼각함수를 치환하는 거야. 삼각함수로. 자, 어떻게 해요? 아예 아싸리 x를 자 a 곱하기 여기 있는 이 a예요.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무조건 놓고 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나는 세타 값으로 이제 바꿀 겁니다. 자, 얘가 0인 거죠. x가 0이란 얘기예요. 그때 이제 이 a는 양의 값이다. 그 다음에 주의될 점은 이 사인 세타, 이 세타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예요.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둘어 넣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치환했을 때 딱 x 하나당 세타 값이 딱 하나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없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범위도 이렇게 딱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가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x가 0이라고 하면 사인이 0이 되는 건 딱 뭐밖에 없어요. 여기 0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세타도 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0이 딱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a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서 뭐가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x가 만약에 2라면 약분해서 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오로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 2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루트 자, 4 마이너스 x제곱을 뭐인 거야? 4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4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4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는 2의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2의 코사인 뭐다? 세타 d. 근데 여기 이제 dx가 아닌 거 일단 여긴 둘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는 일단 알겠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dx를 d세타로 바꾸는 것만 남아있죠. 그럼 여기를 이제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여기 dx는 여기 2였기 때문에 2의 사인을 미분하면 2 코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dx자리 2 코사인 세타 d세타니까 4의 코사인 제곱 세타 d세타로 바꾸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4의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꿔줘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4배에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뒀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 4는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쵸? 그러면 4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곱은 저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요? 그쵸? 왜냐하면 코사인을 치환하고 싶어도 코사인 자체를 미분한 도함수 값이 곱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난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푸는 방법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잠깐 지울까요? 자, 저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우리가 백악공식, 반각공식에서 이런 거 있었죠.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였어요. 여기에 세타 자리에 이 세타를 넣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그렇게 바꿨다고 치면 저 아이를 이쪽으로 갖고 와볼까요? 얘를 4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바꿀게. 2분의 거니까 여기는 앞으로 넘어가서 2로 바꾸고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에 d세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 아이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2배는 그대로 두고 1은 뭐라고 쓰면 돼요? 세타라고 두시면 되죠.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은 뭐야? 미분이 된 아이인 거니까 자, 원래는 뭐였을 거다? 사인 2세타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인 2세타였다고 치면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성미분 때문에 2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를 해주면 돼요? 2분의 1 값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0부터 뭐까지? 2분의 파이까지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면 2배에 자, 세타는 뭐인 거야? 2분의 파이고요. 이 세타 자리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인 거니까 0이 되죠. 그 신경 안 써도 되고 0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뭐일 것이다? 파일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여전히 계속 또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제곱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여기가 1차이면 ln 적분을 쓸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가 2차인데 분자에 이 아이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여전히 ln 적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풀 거냐면 즉 이런 꼴인 거죠. 여기도 똑같이 분모가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숫자꼴로 이루어져 있다.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아니고 k여도 돼요. k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쵸? 요런 꼴로 되어 있다. 분모가 x제곱 더하기 a제곱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는 자,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는 겁니다.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고 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니까 자, 똑같이 x를 뭐라고 두자? 2 탄젠트 세타라고 두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x제곱은 4의 탄젠트 제곱 세타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아이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풀게요. 자, 칸이 모자라서 자, 여기를 갖고 와서 정리를 해서 풀면 자,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자, 보면 똑같아요. 자, 얘는 dx니까 얘가 x거든요. x가 0이면 탄젠트도 0이란 얘기예요. 탄젠트가 0인 건 0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딱 1대1 대응을 이루는 데만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1이에요. 여기 자리에 2가 된다는 건 탄젠트 세타가 1이다. 탄젠트가 1이 되려면 4분의 파이인 거죠. 여기를 이렇게 세타 값으로 먼저 구간을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4인데 x제곱이 4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4니까 4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4로 묶어내면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은 앞으로 보내도 되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일단 이 dx도 먼저 정리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밑에다가 x를 이 탄젠트 세타라고 먼저 두고 난 다음에 얘 미분해야 되겠죠. dx를 세타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dx는
2에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예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배의 시컨트 제곱 세타를 써줘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약분돼서 2로 쓰고, 자, 2는 앞으로 보내버릴게요. 이렇게 보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여기 뭐예요? 시컨트 제곱 세타인 거예요. 그랬더니 분모도 시컨트 제곱, 분자도 시컨트 제곱이라 약분이 되면서 와, 여기는 그냥 무슨 값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뭐까지? 4분의 파이까지 1, 그 다음에 뭐예요? d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 1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써지거든요. 그럼 여기 보이지 않더라도 1이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 아이는 1을 적분하면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예요? 0부터 뭐까지? 4분의 파이까지 몇 분의 1 해주세요? 2분의 1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답은 4분의 파이 2분의 1배니까 8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제가 굉장히 급하게 풀어서 잠시만요. 맞네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뭐를 했습니까? 적분법 중에서 치원적분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푸는 거지라는 여러 가지 팁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리수일 때라는 어떻게 준다. 루트 전체를 제곱해주고, 그쵸? 그 전체를 치환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ln 적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치원적분은 당연히 많이 배웠었고, 꼭 치원적분이 아니라 그냥 적분으로 푸는 것도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수식 계산하는 거. 그쵸? 분수식 계산할 때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통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케이스로 삼각함수를 치환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당연히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을 때 힘들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부분 정말 계산을 열심히 하시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시고 개념 플러스 유형까지 가져다가 문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연습이 충분히 되면 맨 마지막이죠. 적분의 계산이 마지막 부분 적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